규림은 술기운에 흐려진 눈으로 무진을 바라봤다.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한 채 8태 동안 삼켜온 말을 쏟아냈다. 내가 도망친 거거든요. 무진의 걸음이 멈췄다. 그 사람이 나 버린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버렸어요. 규림은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흘렀다. 그 사람은 나 때문에 가진 것도 다 버렸는데 나는 겁나서 도망쳤어요. 계속 옆에 있으면 그 사람 인생까지 망칠 것 같았거든요. 무진은 규림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사람이 누구인데요? 내가 제일 좋아했던 사람. 규림은 무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지금도 좋아하는 사람. 무진의 손이 규림의 어깨 위에서 멈췄다. 그 사람한테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안 돼요. 왜요? 나 때문에 또 다칠 테니까. 그건 그 사람이 결정할 일 아닙니까? 규림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 같은 사람은 행복해지면 안 돼요. 무진은 규림을 똑바로 바라봤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들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익숙한 목소리에 규림의 눈빛이 흔들렸다. 흐릿했던 얼굴이 조금씩 선명해졌다. 김무진 씨? 규림은 황급히 몸을 일으켰다. 비틀거리는 규림을 무진이 붙잡았다. 나요. 넘어집니다. 왜 당신이 여기 있어요? 당신이 나한테 데려다 달라고 했잖아. 내가 언제요? 전화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보고 싶었다고 했어. 규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럴 리 없어요. 무진은 규림의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최근 통화 목록에는 무진의 이름이 남아 있었다. 규림은 전화를 붙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술 깨고 해. 없어요. 방금 다 들었어. 술 취해서 한 말이에요. 술 취해서 없는 마음까지 생기지는 않아. 규림은 무진을 밀어냈다. 착각하지 마요. 한규림. 난 이미 오빠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흥식이 형을 좋아해? 규림은 대답하지 못했다. 좋아하냐고. 좋아해요. 그럼 왜 나한테 전화했어? 규림은 더 이상 무진을 보지 못했다. 실수였어요. 나는 8해를 그 실수 하나 때문에 살았어. 무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당신이 나 버렸다고 믿으면서도 못 잊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도망친 거라고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마요. 그게 되면 진작했어. 무진은 규림 앞에 한 걸음 다가갔다. 떠난 이유를 말해. 지난 일이에요. 나한테는 아직 안 지났어. 김무진 씨. 우리 누나가 전해준 녹음도 들었어. 규림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무진은 8해 전 윤진에게서 받았던 녹음 파일을 다시 떠올렸다. 규림이 돈을 선택하고 자신을 버렸다고 믿게 만든 짧은 음성이었다. 하지만 원본에는 앞뒤가 있었다. 규림은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옥선이 무진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해준다면 어떤 모욕도 견디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당신이 돈 때문에 떠난 게 아니더라. 규림은 입술을 깨물었다. 누나가 왜 이제야 그걸 줬는지는 나중에 물을 거야. 지금은 당신한테 듣고 싶어. 다 끝난 일이에요. 끝난 사람한테 왜 전화했는데? 규림의 눈가가 붉어졌다. 미안하다고 하려고요. 뭐가? 도망쳐서 미안해. 규림은 가까스로 무진을 바라봤다. 포기해서 미안해. 무진은 그 말을 기다려왔다. 그러나 막상 듣고 나니 화를 낼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다. 왜 나한테 선택할 기회조차 안 줬어? 당신은 나 때문에 공사장에서 일했어요. 목숨까지 잃을 뻔했고요. 그래서 날 살린다고 버렸어?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당신 혼자 정한 게. 내가 옆에 있으면 당신은 계속 다 버렸을 테니까. 그래. 버렸을 거야. 무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래도 내 선택이었어. 규림의 눈물이 다시 흘렀다. 당신은 몰라요.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사랑 하나 붙잡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미안해야 하는지. 그럼 지금은? 지금도 똑같아요. 아니. 무진은 규림의 눈물을 닦아주려다 손을 내렸다. 지금은 한결이도 있고 흥식이 형도 있고 서연이도 있어. 당신이 또 도망가면 이번에는 우리만 다치는 게 아니야. 규림은 한결의 이름이 나오자 고개를 숙였다. 무진은 더 묻지 않았다. 들어가. 김무진 씨. 내일 다시 얘기해. 다시는 오지 마요. 무진은 규림을 바라보다 돌아섰다.
그 말은 술 깨고도 나를 보면서 해. 다음 날 아침 규림은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 속에서 눈을 떴다. 한결은 침대 옆에 앉아 엄마의 얼굴을 살피고 있었다. 엄마, 괜찮아? 응. 어제 엄마 많이 취했지? 김무진 아저씨가 데려다 줬어. 규림은 눈을 감았다. 엄마가 아저씨한테 이상한 말 안 했어? 나는 방에 있어서 몰라. 한결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엄마, 김무진 아저씨 좋아해? 규림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왜 그런 걸 물어? 엄마는 흥식 아저씨랑 사귀잖아. 그래. 그런데 김무진 아저씨만 보면 울잖아. 규림은 한결의 손을 잡았다. 어른들은 좋아한다고 다 같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왜? 서로 지켜야 할 사람이 있으니까. 한결은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엄마를 바라봤다. 나는 엄마가 안 울었으면 좋겠어. 규림은 아이를 품에 안았다. 엄마 안 울게. 진짜? 응. 그러나 한결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휴대전화에는 무진의 이름이 남아있었다. 규림은 전화를 지우지 못했다. 흥식은 이른 아침부터 레스토랑으로 불려갔다. 주방 책임자는 직원들 앞에서 흥식의 앞치마를 내려놓았다. 너는 인자 해고라고. 밥줄 끊어졌다고. 흥식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사람을 자르려면 이유는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유를 몰라서 물어. 재료 빼돌린 적도 없고 손님하고 문제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주방에서 편 가르고 다녔잖아. 누구 편을 갈랐는데요? 책임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흥식은 곧바로 누가 뒤에 있는지 알아차렸다. 김무진 대표가 시켰습니까? 대표님 이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 그 사람이 시킨 거 맞네요. 당장 짐 싸서 나가. 흥식은 자신의 칼 가방을 집어들었다. 대표 어디 있습니까? 만나서 뭐 하려고? 내 밥줄 끄는 이유는 직접 들어야겠습니다. 흥식은 무진의 사무실로 향했다. 하지만 무진 역시 흥식의 해고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윤진이 레스토랑 내부 문제를 정리한다는 이유로 먼저 손을 쓴 것이었다. 흥식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무진은 서류에서 눈을 들었다. 무슨 일이에요? 흥식은 해고 통보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내가 규림이 만나는 게 그렇게 싫었습니까? 무진이 통보서를 확인했다. 이게 뭐예요? 모르는 척하지 마요. 내가 한 일 아닙니다. 당신 회사에서 당신 직원이 나를 잘랐습니다. 무진은 곧바로 책임자를 불렀다. 잠시 후 사무실에 들어온 책임자는 윤진의 지시였다고 털어놓았다. 무진의 얼굴이 굳었다. 누나가 사람을 자를 권한이 어디 있어요? 회장님도 알고 계신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흥식이 헛웃음을 지었다. 결국 당신 집안에서 자른 거네요. 복직시키겠습니다. 됐습니다. 흥식이 형. 나 불쌍해서 다시 쓰지 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규림이도 당신도 똑같아. 흥식은 칼 가방을 들었다. 누구는 미안해서 만나주고 누구는 미안해서 복직시켜주고.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무진은 흥식을 막아섰다. 내가 해결할게요. 내 일에 끼어들지 마요. 형이 잘못한 게 없잖아. 잘못 있지. 흥식은 무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이 아직 좋아하는 여자를 내가 좋아한 거. 그건 잘못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규림이한테서 못 물러나? 무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흥식은 그 표정만으로 충분했다. 사람 마음이 참 웃기지. 규림이가 나를 선택했다고 했는데도 나는 한 번도 이겼다는 생각이 안 들어. 흥식이 사무실을 나간 뒤 무진은 곧바로 윤진을 찾아갔다. 윤진은 아무렇지 않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누나가 흥식이 형 잘났어? 직원 하나 정리한 게 그렇게 큰일이야? 왜 그랬는데? 너하고 규림씨 사이에 끼어드는 사람이잖아. 내가 부탁했어. 내가 못하니까 내가 한 거야. 무진은 통보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당장 복직시켜. 싫어. 누나. 한규림씨가 널 버리고 다른 남자 선택했잖아. 그런데도 그 여자 주변까지 챙겨야 해? 그 사람한테는 잘못 없어. 잘못이 없다고. 윤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가진 거 다 버렸을 때 규림씨는 도망쳤어. 넌 죽을 뻔했고. 누나가 준 녹음 들었어. 윤진의 표정이 굳었다. 규림이가 돈 때문에 떠났다는 부분만 잘라서 들려줬더라. 무진아. 왜 그랬어? 널 데려오려고. 그래서 사람 하나를 꽃뱀으로 만들었어.
내가 살아야 했으니까. 규림이도 똑같이 말했어. 무진은 윤진에게 실망한 눈을 감추지 않았다. 나 살리려고 나를 속였다고. 그 여자는 널 감당할 수 없었어. 누나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그래도 서현이는 달라. 무진은 단호하게 끊었다. 서현이 얘기는 하지 마. 너희 만나기로 했잖아.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어. 서현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무진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고 돌아섰다. 흥식이 형 오늘 안으로 복직시켜. 안 그러면 나도 이 레스토랑에서 나갈 거야. 윤지는 동생을 붙잡지 못했다. 서현은 무진의 집안만큼이나 자신의 가족과 맞서고 있었다. 윤희는 서현이 외출 준비를 하자 앞을 막았다. 오늘도 무진이 만나러 가니? 네. 그 집에서 널 며느리로 받아준대. 오빠하고 내가 만나는 건데 그 집 허락이 왜 필요해요?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야. 엄마가 그런 말 할 자격 있어요? 윤희의 얼굴이 굳었다. 뭐? 엄마는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왜 안 돼요? 너 다칠까봐 그러는 거야. 내가 다쳐도 내가 선택할게요. 훈태도 서현을 말렸다. 무진이는 아직 한규림 씨를 못 잊었어. 그래서 포기하라고요? 마음 없는 사람 붙잡는다고 내 사람이 되지 않아. 서현은 가방을 들었다. 아빠도 결국 반대네요. 현실을 보라는 거야. 그 현실 때문에 엄마도 규영 씨도 다 불행한 거 아니에요? 윤희가 서현의 손목을 붙잡았다. 그 아이하고 너는 달라. 뭐가 다른데요? 서현아. 엄마가 낳은 딸하고 엄마가 키운 딸이라서요? 윤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현은 그 반응에 더 상처받았다. 이 집에서 나만 남이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하려고 했어요. 누가 너를 남이라고 했어? 아무도 안 했죠. 그런데 규영 씨 나타난 뒤부터 다 달라졌어요. 서현은 현관문을 열었다. 나 오빠랑 이제 여자 남자 안 할 거야. 윤희가 안도하기도 전에 서현이 말을 이었다. 결혼할 거야. 훈태가 목소리를 높였다. 혼자 결혼하니? 무진이 마음부터 물어봤어. 마음 만들 거예요. 서현아. 반대해도 소용없어요. 서현이 집을 나가자 윤희는 훈태를 바라봤다. 어떡해요? 훈태는 화가 나면서도 딸을 외면하지 못했다. 서현이 가출하면 바다는 줄게. 지금 그게 할 말이에요? 그럼 길바닥에서 재울 거야? 서현은 집 앞에 서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다. 눈물이 맺혔지만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무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무진은 받지 않았다. 서현은 계속 전화를 걸면서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포기 안 해. 규림은 반찬가게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지난밤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무진에게 사과한 말이 자꾸 떠올랐다. 도망쳐서 미안해. 포기해서 미안해. 흥식이 가게로 들어왔지만 규림은 한참 뒤에야 그를 발견했다. 오빠, 오늘 출근 안 했어요? 잘렸어. 뭐? 무진이 누나가 나 잘랐더라. 규림은 앞치마를 벗었다. 왜요? 짐작 가는 이유 없나? 규림은 당장 레스토랑으로 가려 했다. 흥식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가지마. 오빠를 이렇게 자르는 게 어디 있어요? 가서 뭐라고 하려고? 사람을 감정으로 해고하면 안 된다고 해야죠. 김무진한테? 규림은 입을 다물었다. 흥식은 규림의 얼굴을 살폈다.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아무 일도 없었어요. 무진이가 널 데려다 줬다며. 술에 취해서 기억 안 나요. 나한테까지 거짓말하지 마. 규림은 흥식의 손을 놓았다. 나 때문에 잘린 거면 내가 해결해야죠. 한규, 나 줘. 뭘요? 내 마음. 흥식은 처음으로 규림에게 확실한 대답을 요구했다. 김무진한테 남겨둔 마음까지 전부 놔줘. 규림은 흥식을 바라보지 못했다. 오빠, 나 너 기다린 지 오래됐어. 내가 무진이 못 잊은 것도 알고 나한테 미안해서 만나준 것도 알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봐. 흥식은 규림의 얼굴을 마주했다. 나하고 계속 갈 거야? 규림은 대답 대신 눈물을 삼켰다. 흥식은 그 대답 없는 얼굴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흥식이 돌아서자 규림이 붙잡았다. 안 돼. 뭐가?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너는 안 돼. 흥식이 천천히 돌아봤다. 무슨 뜻이야? 다른 사람은 나한테 실망하고 떠나도 돼.
그런데 오빠는 안 돼. 왜? 오빠까지 가면 나 진짜 아무도 없어요. 흥식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그게 사랑이야? 규림은 끝내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내 가족도 아니고 보험도 아니야. 오빠. 내가 외로울 때 붙잡아두는 사람으로는 못 살아. 흥식은 규림의 손을 떼어냈다. 무진이한테 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부터 다 해. 흥식이 떠난 뒤 규림은 가게 한쪽에 기대어 섰다. 무진을 붙잡을 수도 없고 흥식을 놓을 수도 없었다. 누구도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오히려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가 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낯선 여자가 가게 앞에 멈춰섰다. 규림은 손님인 줄 알고 다가갔다. 그러나 여자는 한동안 규림의 얼굴만 바라봤다. 오랜만이야, 규림아. 규림의 손에서 행주가 미끄러졌다. 희나 언니. 권이나는 애써 웃었다. 연락 못해서 미안해. 규림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희나에게 다가갔다. 언니가 어떻게 여기를 알아요? 내가 어디 사는지 찾았어.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희나는 대답 대신 가게 안을 살폈다. 한결이는? 규림의 표정이 굳었다. 한결이를 어떻게 알아요? 그 아이 이름이 한결이구나. 언니. 그때 내가 안고 있던 아이 맞지? 규림은 희나를 가게 안쪽으로 데려갔다. 왜 이제 나타났어요? 말해줄 게 있어서. 무슨 말이요? 희나는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규림은 8회전을 떠올렸다. 무진과 헤어진 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아이를 낳았던 날. 희나는 병원에서 규림을 도와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퇴원하던 날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 언니가 내 출산 기록 가져갔어요? 희나의 눈빛이 흔들렸다. 누가 그래? 그 기록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김무진 씨가. 정우 오빠가 알아보고 있어요. 희나는 가방을 움켜쥐었다. 찾지 말라고 해. 왜요? 그 기록이 나오면 너도 한결이도 다쳐. 무슨 말이에요? 그날 병원에 너희 둘만 있었던 게 아니야. 규림은 희나의 팔을 붙잡았다. 누가 있었는데요? 희나는 가게 문 밖을 확인한 뒤 목소리를 낮췄다. 홍옥선 회장. 규림의 얼굴이 굳었다. 그럴 리 없어요. 내가 직접 봤어. 회장님은 내가 임신한 것도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 희나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내가 아이를 낳기 전부터. 봉투 안에는 규림의 출산 기록과 함께 한 장의 합의서가 들어있었다. 신생아의 친부에 관한 기록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향후 친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서명란에는 권이나의 이름이 있었다. 규림은 종이를 든 손을 떨었다. 언니가 서명했어요? 거부하려고 했어. 그런데 왜 했는데요? 내 엄마 때문에. 규림은 숨을 삼켰다. 우리 엄마요? 고윤희 씨가 병원으로 왔어. 규림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안 왔어요. 내가 한 번만 와달라고 전화했는데도 안 왔다고요. 왔어. 희나는 분명하게 말했다. 내가 잠든 뒤에. 규림은 8회 전 전화통화를 떠올렸다. 아이를 낳기 직전 두려움에 떨며 윤희에게 전화했었다. 한 번만 와달라고. 엄마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무섭다고. 하지만 윤희는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거짓말하지 마요. 윤희 씨는 너하고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어. 그럼 왜 그냥 갔는데요? 홍 회장이 막았으니까. 희나는 합의서 뒷면에 붙어있던 녹취 보관 확인서를 내밀었다. 고윤희 씨한테 선택하라고 했어. 너를 데려가면 지금 가정을 잃게 될 거라고. 규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날 두고 갔다는 거예요? 희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규림은 종이를 내려놓았다. 결국 똑같네요. 규림아. 엄마도 자기 가족을 선택한 거잖아요. 아니야. 그럼요? 윤희 씨는 다음 날 다시 왔어. 규림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런데 내가 사라진 뒤였어. 내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다고 했어요. 홍 회장이 널 다른 병원으로 옮겼어. 희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문서를 꺼냈다. 내가 아이를 포기한 것처럼 만들려고. 규림은 문서에 찍힌 병원 직인을 확인했다. 그곳에는 자신이 신생아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서명도 규림의 것이었다. 그러나 규림은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었다. 이거 내 글씨 아니에요. 알아. 누가 한 거예요?
희나는 대답하려는 순간 가게 밖을 바라봤다. 검은 차 한 대가 멈춰 있었다. 희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나가야 해. 언니. 이 서류 가지고 있어.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마. 김무진 씨한테도요? 특히 김무진 씨한테. 희나는 서둘러 가게를 나갔다. 규림이 뒤따라 나왔지만 희나는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검은 차도 곧 움직였다. 규림은 떨리는 손으로 무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이나 통화 버튼을 누르려 했지만 끝내 연결하지 못했다. 그 시각 서현은 짐가방을 들고 무진의 집을 찾아갔다. 무진은 문 앞에 선 서현을 보고 굳은 얼굴로 물었다. 이게 뭐야? 집에서 나왔어. 왜? 오빠 만나는 거 반대한대. 그래서 가출했어? 당분간 여기 있으면 안 돼? 안 돼. 서현의 얼굴이 굳었다. 왜? 우리 아직 그런 사이 아니야. 만나보기로 했잖아. 내가 확실하게 대답한 적 없어. 그래도 나한테 기회는 준다고 했잖아. 미안해.